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사다 시즌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는 네. 김영인 룸코리아 대표이십니다. 네. 미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회사고 잘 나가는 회사란 말입니다. 여기 제일 간단하게 매출이 얼마나 되는 회사입니까? 저희가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된 거는 2019년도 매출만 좀 공개가 돼 있어서 19년 매출. 네네. 네. 그때 매출이 대충 이제 달러로 환산을 하면 한 2,500억 정도? 그거 엄청난 거예요, 진짜. 룸이라는 게 네. 한국에서도 쓸 수 있는 네, 어플리케이션이죠? 맞습니다. 제품이 앱을 통해 제공되고 있긴 하지만 코치하고 건강과 관련된 행동들을 이제 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앱을 쓰면 기록도 편하고 메시지 보내는 것도 편하다 보니까 앱이라는 어떤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자세히 이제 하나하나 좀 알아봅시다. 일단 룸이라는 어플은 대충 알기로는 행동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체중을 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2,500억 원 넘는 연 매출을 지금 이용자 숫자도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러면 살 빼는 것 또는 건강 관리를 하는 거에 왕도가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왕도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 왕도를 실천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죠. 룸을 통해 살을 빼거나 또는 식단 관리를 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먹는 거를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는 건데 그거를 본인의 의지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 코치들이 옆에서 격려해주고 또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각 개인의 상황이나 또 그 기호에 맞게 맞춤형 코칭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 가서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을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붙어가지고 계속 가르쳐 주시고 뭔가 그런 느낌인 네. 건가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운동 능력도 다르고 또 식사 같은 경우도 먹는 거를 참을 수 있는 능력도 다르고 그리고 타고난 식탐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주변 환경도 굉장히 크거든요. 먹어야 좀 스트레스가 풀리고 자녀들 먹을 거리를 해주다가 본인도 자녀들 기호에 맞게 먹다 보니까 살이 찌시는 어머님들도 꽤 많으세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당뇨병 환자다라고 하면 조금 더 당뇨병에 맞는 식단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식당에서 파는 게 당뇨병 식단 팔지는 않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식단 관리를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특히 한국 쪽 저희 서비스를 보면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다 바쁘기 때문에 운동할 시간을 못 찾고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 건강 관리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 요인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자의 환경에 맞게 또 타고난 어떤 성향에 맞게 맞춤형으로 목표들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 코치라는 사람들은 그걸 뭘 해주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요, 뭐 전화를 걸어요. 그거를 더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죠. 보통 하루에 몇 킬로칼로리 섭취하시는지 아세요? 대략 2,500? 2,500에서 3,000 정도 먹죠. 써니는 얼마? 좀 관리할 때는 그죠, 좀 1,800에서 2,000 사이로 하는 거 근데 같아요. 그거 계산해보면 완전 달라요. 그 얘기는 써니는 1,800을 먹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2,500일 거다 지금 이 얘기잖아. 그런 사례가 너무 비일비재한 게 사실 의사들도 식사 기록을 막상 하려고 보면 되게 막막해요. 그러니까 우선 저희가 제일 먼저 권하는 거는 식사 기록을 먼저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어떻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식사 데이터베이스를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스타벅스의 뭐 라떼다. 그러면 그 스타벅스 라떼를 검색하면 나오고요. 그거를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칼로리랑 뭐 영양 성분이 기록이 됩니다. 내가 얼만큼 먹었는지를 입력하는 거를 비교적 정확하고 쉽게 할 수 있게 뭔가 노하우를 갖고 있다. 또 입력을 했어요. 또 그 입력을 하는 거를 코치가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줘요? 예를 들면 채팅을 통해서요. 왜냐하면 식사 기록을 하면 코치가 그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입력하는 게 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보통 저는 물만 먹어도 살쪄요 라고 하는데 근데 막상 기록을 해보면 나는 물만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4,000kcal 하루에 먹고 있고 거기서부터 사실 그 인지행동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내가 생각보다 많이 먹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소위 말해 액션 플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만약에 4,000kcal 먹고 있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1,000kcal 먹으라고 하면 아무도 못하죠. 근데 대부분의 다이어트 방식이 그렇게 돼요. 갑자기 절식을 하니까?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당장 효과는 좀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지속이 안 되니까 요요가 와버리고요. 지금 내가 살이 찐 거는 권장량보다 남는 칼로리가 있어서 그게 살이 된 거니까 권장량만 먹어도 사실 살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은 권장량만 먹게 도와드리는데 4,000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주는 3,800, 그 다음 주는 3,600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는 패턴을 만들게 도와드리는 거고요.
핵심 포인트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때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코치님들 핵심 역할이에요. 어떻게 도와? 예를 들면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다이어트를 내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자기 남자친구 헤어졌다고 만나재요. 치킨을 시켰는데 나 요즘 살 빼느라 어떻게 이렇게 해요. 치킨 하나인데 뭐 친구 헤어졌다니까 오늘 치킨만 먹고 끝내야지라고 했는데 막 2차 3차 가면서 다이어트 포기 안 해 끝 뭐 이러면서 너무 포기를 해버려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 그렇게 중간에 한번 폭식을 했다 칠게요. 네. 그러면은 일단 그래도 기록하시라고 해요. 기록을 하면 코치가 왜 먹었어요가 아니라 이거 기록해준 거 고맙다고. 한 번 정도 폭식한 거는 그게 갑자기 막 살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다시 조금 칼로리 조절하고 다시 원래 루틴대로 돌아가면 전체적인 체중 감량의 그 여정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혼자 하면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 폭식을 한 순간부터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하죠. 자책감이 생기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심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부터 시작할 때 전혀 타박을 오히려 안 드려요. 이제 행동과학 기법 중에 긍정적 강화라는 그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칭찬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서 어떤 행동을 더 많이 하게 할 거냐 또는 처벌을 해서 어떤 행동을 덜 하게 할 거냐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건강하게 먹는 것 또는 적게 식사한 것을 칭찬해주는 방식으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거죠. 대책 없이 치킨을 먹고 그냥 그 다음에 포기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럼 치킨을 먹었으면 그거를 보상할 수 있는 또는 그거에서 다시 원래 칼로리 섭취량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전략들을 제시를 해주니까 그게 가능하고 정말 뭐 극단적으로 좀 낮은 칼로리를 섭취하면서 포만감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종류의 음식을 저희가 권해드려요. 물론 이게 뭐 그래서 그게 다이어트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뭐 한번 그렇게 이제 뇌에서 그 칼로리 폭탄을 맛보면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 횟수를 줄이려고 도와드리지만 그거를 또 너무 막 비현실적으로 줄여서 그 크레이빙, 그러니까 막 그 욕구를 더 폭발하지는 않게 이걸 조절하는 거죠.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준이한테 질문할게요. 매일 2000칼로리씩 꼬박꼬박 먹는 사람하고 네. 격일로 1000, 3000, 1000, 3000 먹는 사람하고 결과는 똑같아요? 아니 그렇진 않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하루에 평균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칼로리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2500kcal가 필요한 사람인데 2000kcal씩 쭉 먹었다. 그럼 이제 그 사람 500kcal씩 모자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살이 빠지죠. 2000칼로리가 필요한 사람인데 하루는 3000, 하루는 1000이었으면 1000kcal를 먹었을 때는 빠지는 양하고 축적되는 양이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슐린의 분비량이라든지 간의 기능이라든지 활동량이라는 것들에 따라서 축적되는 양하고 빠지는 양이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빠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찝니다. 근데 그거는 패턴을 봐야 돼요. 저희도 너무 적게 드시는 것도 또 지양해요. 네, 안 돼요. 그 코칭은 그냥 예를 들어서 써니가 룸을 써요. 그러면은 그 써니한테 계속 말 거는 코치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계속 응답 가능하고 뭐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9to6로 근무를 하시고 이때 주로 답변이 오갑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일부 코치님들은 이제 저녁 시간에 근무하시는 코치님들이 있어서 본인이 도저히 낮 시간에 이거 대화하시는 게 안 되면 뭐 저녁 코치로 배정해드릴 수도 있고. 괜찮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한 사람당 몇 명 담당하냐 물어보셨는데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 코치님들이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는 인공지능이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 뭐 보통 의사들도 환자를 볼 때 뭐 기존 차트도 좀 리뷰하고 검사 결과도 보고 설명하고 과정이 있는데 그 리뷰하는 거를 정말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바로 할 수 있게 도와줘서 코치는 데이터 딱 해석된 거 보고 메시지 보내고 일정 관리하듯이 과거에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냈고 이 사람하고 내가 약속한 거 이런 거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리마인더 다 이렇게 돼 있고 뭐 시간 정해놓으면 다시 알람. 이런 데 진짜 IT 기업 맞네. 보통 이제 살 빼는 앱 정도로 많이 알고 계신데 저희가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행동 변화거든요. 근데 그 행동 변화가 살 빼는 것뿐만 아니라 뭐 디지털 치료제에 활용되는 그런 만성질환 관리라든지 또는 중증질환, 암이나 또 저희가 또 신장질환 대상으로도 뭐 연구를 하는데 그런 쪽으로 활용될 수 있는 범용적인 방법론이 될 수 있겠다. 특히 이제 기존의 인지행동 치료를 약간 모바일 버전으로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은데 이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한 대안 제시로 끊기지 않고 연속적인 환자 관리가 가능하게 해주는 굉장히 대표적인 디지털 치료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걸 임상에서 환자한테 적용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IT 기술과 사람이 같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해서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해주고 관리한다는 게 사실 정말 어려운 건데 또 한 번 놀랐던 게 철저한 개별화를 해요. 사실 디지털 테라피틱스가 어려운 점은 표준화된 하나의 프로토콜로 해서 많은 사람한테 뿌려야지 돈을 벌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제 개별 맞춤화 프로그램을 적절한 비용으로 양질의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해냈다는 게 이제 노인 의료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노인 환자분들을 위해서도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의사 출신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누움 코리아의 김용인 대표 모시고 이 누움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열심히 들어봤습니다.